그날 밤 대표팀 숙소 복도에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는 방문을 세게 닫았고,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고, 누군가는 붕대로 감긴 손가락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 축구의 얼굴, 손흥민이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손흥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 명의 스타가 침묵하는 동안 그 뒤에서 무너지고 있던 한국 축구의 오래된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다. 승부조작, 기습 사면, 불투명한 감독 선임, 라커룸 충돌, 팬들의 배신감,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듯 보였던 축구 권력의 어두운 방. 사람들은 물었다. 왜 손흥민은 말하지 않는가? 왜 선수들만 욕을 먹는가? 정말 문제는 경기장 안에 있었는가? 아니면 경기장 밖에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제목: 손흥민, 폭풍 속의 침묵. 한국 축구를 뒤흔드는 스캔들은 무엇인가? 2024년 아시안컵. 대한민국은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을 꿈꾸고 있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름만 보면 황금세대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경기력은 답답했고, 팀은 흔들렸고, 팬들은 불안해했다. 그리고 요르단과의 준결승 전날 밤, 대표팀 안에서 벌어진 작은 충돌 하나가 한국 축구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불씨가 됐다. 식사 자리, 탁구, 선후배 간의 감정, 그리고 순간적으로 터진 충돌. 다음 날 손흥민의 손가락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 장면을 본 팬들은 처음엔 몰랐다. 그 붕대가 단순한 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대표팀 내부 균열의 상징이 될 줄은. 한국은 요르단에 무너졌다. 꿈은 끝났다. 그리고 사람들은 패배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비난은 누군가는 이강인을 탓했고, 누군가는 손흥민의 리더십을 의심했고, 누군가는 감독을 비판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질문은 따로 있었다. 왜 아시안컵 내내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시선은 차가웠다. 팬들이 분노한 건 단순히 패배 때문만이 아니었다.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대표팀을 대하는 진정성, 모든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패배 뒤에도 웃는 듯한 표정은 상처 입은 팬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한국 축구는 다시 질문했다. 누가 이 감독을 데려왔는가? 어떤 기준으로 선임했는가? 책임은 누가 지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대한축구협회를 향했다. 하지만 한국 축구의 어둠은 2024년에 처음 생긴 게 아니었다. 2011년 K리그는 승부조작이라는 단어 앞에서 무너졌다. 축구는 경기여야 했다. 하지만 어떤 경기들은 누군가의 도박판이 됐다. 골키퍼의 실수, 수비수의 한 박자 늦은 태클, 이상하게 열리는 공간, 이상하게 무너지는 경기. 그 모든 장면 뒤에 돈이 있었다. 선수들은 유혹받았고, 브로커들은 접근했고, 팬들이 믿었던 90분은 조작된 무대가 됐다. 그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팬들의 기억을 찢어버린 배신이었다. 축구장은 더 이상 순수한 곳이 아니었다. 혹시 저 실수도? 혹시 저 패배도? 혹시 저 선수도? 의심은 바이러스처럼 번졌다.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도 전에 한국 축구가 다시 팬들의 믿음을 시험했다는 사실이다. 2023년 대한축구협회는 갑작스럽게 징계자 사면을 발표했다. 그 명단 안에는 승부조작 관련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여론은 폭발했다. 결국 사면은 철회됐다. 하지만 철회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의심이 남았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애초에 가능했나? 누가 승인했나? 회의실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어두워진다. 서울의 한 낡은 사무실. 새벽 1시 17분.
익명의 축구 관계자가 오래된 USB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그 안에는 회의록처럼 보이는 문서, 삭제된 메시지 캡처, 그리고 짧은 음성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다. 음성 속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팬들은 금방 잊어. 성적만 나오면 다 묻힌다. 그 한 문장은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팬들이 느끼던 배신감을 설명하기엔 충분했다. 한국 축구의 진짜 문제는 패배가 아니었다. 문제는 누군가 팬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클린스만이 떠난 뒤 한국 축구는 새 출발을 약속했다. 하지만 새 출발은 또 다른 논란으로 시작됐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공정했는가? 투명했는가? 규정은 지켜졌는가? 문체부 감사 결과 축구협회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자체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팬들은 또다시 같은 질문을 했다. 왜 한국 축구는 중요한 순간마다 절차를 무시하는가? 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선수들만 방패막이가 되는가? 그 사이 손흥민은 또다시 대표팀의 얼굴로 섰다. 기자회견장에서는 늘 가장 먼저 질문을 받았고 패배 뒤에는 늘 가장 먼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축구협회 회의실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그는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후배를 무너뜨리지도 않았다. 감독을 향해 칼을 겨누지도 않았다. 대신 팬들에게 용서를 부탁했고 대표팀을 계속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그 침묵을 답답하다고 했다. 누군가는 그 침묵을 리더의 책임감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쩌면 손흥민의 침묵은 가장 시끄러운 고발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매번 고개 숙이는 장면은 우리에게 묻고 있었다. 왜 매번 선수만 사과하는가? 왜 시스템은 사과하지 않는가? 왜 한국 축구의 얼굴은 늘 손흥민인데 결정권자는 다른 곳에 숨어 있는가? 한국 축구를 둘러싼 어둠은 이름 하나를 더 끌어들였다. 손준호. 그는 중국에서 승부 조작과 뇌물 혐의로 논란에 휘말렸고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혐의를 부인했고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줬다. 손흥민과는 전혀 다른 사건. 하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서 손이라는 이름은 또 한 번 축구의 검은 뉴스와 함께 검색됐다. 한국 축구의 이미지는 계속 상처 입고 있었다. 손흥민은 한국 축구가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이름이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대표팀 주장, 아시아 축구의 상징.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 한국 축구가 흔들릴 때마다 카메라는 손흥민을 찾았다. 협회가 비판받을 때도, 감독이 흔들릴 때도, 팀이 무너질 때도, 팬들의 실망이 폭발할 때도 마이크는 늘 손흥민 앞에 놓였다. 주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예의 바른 질문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너무 잔인한 문장이다. 왜냐면 그 질문은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가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 축구의 가장 어두운 비밀은 어떤 한 명의 악마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더 무서운 진실은 이것이다.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그때마다 분노는 잠깐 타오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힌다는 것. 감독 선임 논란이 터진다. 사과한다. 넘어간다. 승부 조작 사면 논란이 터진다. 철회한다. 넘어간다. 대회에서 실패한다. 선수가 사과한다. 감독이 떠난다. 또 넘어간다. 그리고 몇 년 뒤 비슷한 일이 다시 반복된다. 이것이 진짜 공포다. 한 번의 스캔들이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책임이 흐려지는 문화. 한 명의 침묵이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침묵하는 시스템. 월드컵 조기 탈락, 감독 사퇴, 협회 개혁 요구, 팬들의 분노.
한국 축구는 다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번에도 시간 지나면 잊힐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바뀔 것인가? 손흥민은 언젠가 대표팀을 떠난다. 영웅은 영원히 뛰지 못한다. 그날이 오면 한국 축구는 더 이상 손흥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 뒤에서 한국 축구의 오래된 균열은 분명히 들리고 있었다. 승부 조작의 기억, 사면 논란의 배신감, 감독 선임의 불투명성, 라커룸의 균열, 팬들의 분노, 그리고 매번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책임 회피. 손흥민은 폭풍 속에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 침묵은 한국 축구 전체를 향한 마지막 질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정말 축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축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뒤의 어둠을 너무 오래 외면해온 것은 아닌가? 한국 축구를 뒤흔드는 스캔들은 한 경기의 패배가 아니다. 진짜 스캔들은 패배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아직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팬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